미래를 예언하기보다 미래를 설계해온 시스템형 기업가 일론 머스크 경제철학 이야기 시리즈 제4편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실부터 말하겠습니다. 도구는 거의 모두에게 열려 있는데 결과는 전혀 공평하지 않습니다. 같은 인공지능을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시간을 벌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잃습니다. 여기서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역할의 위치입니다. 사용자는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잘 씁니다. 설계자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규칙과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질문은 어떤 인공지능을 쓰느냐가 아니라 나는 사용자 위치에 있느냐, 설계자 위치로 이동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은 거창한 개발자 이야기로 가는 대신 학생, 취준생, 직장인, 자영업자 누구나 실행할 수 있게 공부 방식과 진로 선택, 기술 활용을 구조로 바꾸는 실전 로드맵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사용자에서 설계자로 가는 길은 업무를 분해하고 병목을 찾고 자동화하고 검증 기준을 만들고 그 루프를 반복해 프로세스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자기 손으로 해본 사람은 직업명이 모든 설계자 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인공지능을 매번 질문하고 답받는 도구로만 쓰면 계속 사용자 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이 설계자를 코딩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설계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위치입니다. 사용자는 정해진 도구를 쓰고 주어진 양식을 채우고 이미 정해진 절차를 따라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담당 부서를 찾습니다. 반대로 설계자는 절차 자체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서 일이 굴러가게 만듭니다. 자동화의 범위와 규칙을 정하고 오류가 났을 때 수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책임과 수정 루프를 설계합니다. 성과 지표를 정의하고 계속 개선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이 돌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관점이 잡히면 공부의 목적도 바뀝니다. 인공지능 시대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의하고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전환은 요약 공부를 버리고 출력 공부로 가는 겁니다. 요약은 인공지능이 너무 잘합니다. 요약 능력의 가치는 빠르게 내려갑니다. 이제 공부 결과는 노트로 남기지 말고 도구로 남겨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요약하는 대신 그 책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템플릿을 만들고 업무 흐름을 만들고 자동화 단계로 바꾸는 것이 가치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면 시험 범위를 넣어서 핵심 개념 목록을 뽑고 예상 문제를 만들고 오답 노트를 자동으로 구조화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보고서가 아니라 보고서가 나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면 상담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 빨라지고 일정 품질로 나오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전환은 정답 찾기에서 기준 세우기로 이동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정답 후보를 잘 뽑습니다. 그러나 어떤 답을 채택할지는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답이 뭐야가 아니라 좋은 답의 기준이 뭐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맞아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맞고 어떤 조건에서 틀리냐를 다루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시스템의 최종 판단자이고 판단자는 설계자 라인에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환은 한 번에 완성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2주 실험을 반복하는 겁니다. 설계자는 큰 혁신을 한 번에 하지 않습니다. 작은 병목을 하나씩 제거하는 2주 실험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동안 리서치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실험을 합니다. 자료를 어디서 모으고 어떤 형식으로 넣고 어떤 단계로 요약하고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를 정해 루틴을 만들면 됩니다. 혹은 2주 동안 보고서 초안을 자동 생성하되 틀리기 쉬운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검증 루틴까지 붙입니다. 또는 반복 문의 응대가 많은 업종이라면 질문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답변 템플릿을 만들고 자주 묻는 질문 목록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흐름을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결과물이 아니라 프로세스가 남느냐입니다.
프로세스가 남으면 그 사람은 설계자 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진로 선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진로가 흔들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직도 직업 이름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업무 조각입니다. 그래서 진로는 직업명이 아니라 업무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판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이 하려는 일이 규칙이 명확하고 반복이 많습니까? 같은 입력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까? 문서나 데이터, 이미지에서 패턴을 뽑아 분류하는 일이 많습니까? 성과가 속도와 처리량 중심입니까? 설득이나 협상, 이해관계 조정이 적습니까? 윤리와 법, 책임 판단이 약합니까? 예외 케이스가 적고 매뉴얼로 고정돼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가치는 정보를 아는 것에 가깝습니까? 여기에 예가 많을수록 자동화 충격에 취약한 사용자 포지션에 갇힐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예외가 많고 변수가 크며 책임과 윤리 판단이 핵심이고 신뢰와 관계가 성과를 좌우하며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역할이 있다면 설계자 쪽으로 이동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안전한 진로 전략은 전공 하나에 시스템 능력 하나를 붙이고 도메인 실습 경험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전공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니라 조합형 역할의 시대입니다. 의료라면 의료의 데이터와 자동화, 커뮤니케이션을 붙입니다. 법이라면 기술 이해와 정책, 규제 실무를 붙입니다. 교육이라면 콘텐츠 제작과 학습 시스템 설계를 붙입니다. 경영이라면 분석과 자동화의 현장 운영, 프로세스 개선을 붙입니다. 핵심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꾼 경험입니다. 이제 기술 활용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공지능을 질문, 답변, 복사, 붙여넣기로 씁니다. 이건 사용자 방식입니다. 설계자는 인공지능을 대화 상대가 아니라 업무 엔진으로 만듭니다. 입력, 처리, 검증, 출력, 기록, 재사용의 흐름을 만들고 고정합니다. 여기서 설계자형 활용의 핵심 5단계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입력 표준화입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넣을지 정합니다. 둘째, 처리 규칙화입니다. 인공지능에게 시키는 일을 단계로 나눠 분업시킵니다. 셋째, 검증 체크리스트입니다. 틀리기 쉬운 포인트를 미리 목록으로 만듭니다. 넷째, 출력 템플릿입니다. 결과물이 항상 같은 포맷으로 나오게 고정합니다. 다섯째, 재사용 시스템입니다. 질문 문장과 템플릿, 문서를 저장해서 반복합니다. 이 5가지를 갖추면 인공지능이 그때그때 답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항상 같은 품질로 일을 처리하는 엔진이 됩니다. 엔진을 만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설계자 포지션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누구나 가능한 자동화 예시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담과 문의 응대는 질문을 유형으로 나누고 답변 템플릿을 만들어 자주 묻는 질문을 자동 정리하는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은 키워드 조사, 개요, 초안, 사실 확인 목록, 최종 교정의 흐름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견적과 제안서는 고객 요구 정리, 옵션, 비교, 단가표 자동 생성, 제안서 문장 생성으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은 시험 범위 입력, 핵심 개념 목록, 예상 문제 생성, 오답노트 구조화로 자동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 업무는 데이터 입력, 요약, 인사이트 후보, 검증 질문, 보고서 출력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일정 관리도 반복 업무 체크리스트와 주간 계획 자동 생성으로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채용과 면접은 직무 분석, 자기소개서 구조, 예상 질문, 모의 답변 개선 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는 회의록 정리, 할 일과 담당자, 기한 추출, 후속 메시지 초안까지 자동 흐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과 정책 문서 작업은 요약, 리스크 체크리스트, 수정 제안으로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설문이나 리뷰는 텍스트 분류와 핵심 불만 목록 추출로 자동 분류가 가능합니다. 품질 관리는 불량 사례를 넣으면
원인 가설과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로 연결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잘한다는 감탄이 아니라 내 업무에서 시간이 새는 병목을 제거한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설계자 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7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일을 작업 단위로 쪼갭니다. 둘째, 시간을 재고 병목을 숫자로 봅니다. 셋째, 반복되는 일을 그냥 하지 않고 도구로 만듭니다. 넷째, 실수를 개인의 탓으로 숨기지 않고 검증 기준으로 바꿉니다. 다섯째, 결과물보다 프로세스를 남깁니다. 여섯째, 작은 자동화를 2주마다 하나씩 만듭니다. 일곱째, 성과를 문서로 쌓아 포트폴리오로 만듭니다. 이 습관은 학생도 할 수 있고 직장인도 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90일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일만 제대로 하면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일을 설계한 사람이 됩니다. 1주에서 2주 차에는 병목 지도를 만듭니다. 내가 매주 반복하는 업무나 공부 항목 10개를 적고 각각에 걸리는 시간을 적습니다. 그중 시간이 가장 많이 새는 2개를 고르고 작업 단위로 쪼갭니다. 여기서 산출물은 병목 지도 한 장과 작업 분해표입니다. 3주에서 6주 차에는 첫 번째 병목을 자동화합니다. 입력 형식을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처리 단계를 나누고 검증 체크리스트 10개를 만들고 출력 템플릿을 고정하고 저장과 재사용 폴더를 만듭니다. 산출물은 자동화 파이프라인 하나와 템플릿 3종류입니다. 7주에서 10주 차에는 두 번째 병목을 자동화하고 성과 지표를 붙입니다. 자동화 전후 시간을 비교해서 절감률을 계산하고 오류율이나 재작업률, 만족도 같은 지표 하나를 선택해 개선 수치를 만듭니다. 산출물은 자동화 파이프라인 2개와 개선 수치 하나입니다. 11주에서 13주 차에는 포트폴리오로 정리합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어떻게 설계했고, 어떤 검증 기준을 만들었고, 무엇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2페이지 문서로 정리합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취업이든 진학이든 사업이든 설계자 증명 자료가 됩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일의 흐름을 만들었는가, 검증 기준을 만들었는가,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남겼는가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미래는 직업을 지우기보다 사용자 자리를 줄입니다. 반복과 규칙, 처리량과 매뉴얼 중심 역할은 줄어들고 병목 제거와 프로세스 설계, 검증 기준과 책임 판단 중심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설계자로 이동하는 방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루틴입니다. 내 일을 분해하고 병목을 찾고 자동화하고 검증하고 반복해서 시스템을 고치는 사람, 그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판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공부나 일에서 가장 큰 병목은 시간입니까? 절차입니까? 자료 정리입니까? 검증입니까? 설득입니까? 인공지능으로 줄일 수 있는 반복 업무를 하나만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2주 안에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자동화는 무엇입니까? 이 세 질문에 답을 적는 순간 설계자 이동은 이미 시작됩니다. 앞으로 올라올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관심 등록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된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머니픽 코리아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